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10분 주식 강의 오랜만에 여섯 번째 강의죠. 안정성 지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HTS 상에서 안전성 지표를 알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혹은 자본 구조 같은 것들 볼 수 있는데요. 유동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예, 그 그리고 이익 그 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체킹이 되려면 항목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돼서 뭐 이 정도로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뭐 보실 수 있다라고 봐요. 단기적인 뭐 단기 유동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어떤 자본 구조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려고 한다면 사실상 부채 비율하고 그리고 유보율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자본 구조는 부채 비율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가지 정도 지표로 안정성을 한번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야 될 지표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봐야 될 지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안정성에서 또 여러 개를 보고 이렇게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요 정도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봐주시면 크게 아마 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뭐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에 있어서 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어느 회사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적어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좀 심각하기는 하죠. 부도가 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단기 유동성의 부족이라는 거고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안정성,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을 봐주시고 특히 부채 비율 많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은 결국은 회사가 돈을 벌어도 뒤로 미치는 경우를 예, 만들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항상 봐주십시오. 자, 첫 번째로 안정성 지표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안정성 지표는 결국 회사가 버틸 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체력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네, 그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진 게 많으냐입니다. 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게로 예를 들면요. 집에 재산이 많은 거예요. 안정성 지표는 한마디로요. 재력가 집안인 겁니다. 그러면요. 수익성 지표는 뭐예요? 돈을 잘 버는 거죠. 다달이 예를 들면 직업이 좋아서 돈을 잘 번다거나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좋지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면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버틸 힘이 있느냐 체력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익이 나도 부채가 많으면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왜 그러니 하면요. 부채가 많으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는 비용이에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보실 때 재무제표 보실 때요. 나중에 제가 한번 실전으로 한번 쭉 같이 한번 몇 개 회사를 보기는 같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정성 지표라고 하시면 어떤 걸 봐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예, 그 부채가 너무 많게 되면요 이자가 늘어나고요. 당연히 뭐가 줄어들어요?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영업이익에서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 회사는 대체로 그 뭐 환차손 이런 거에서 그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면 그 뭐죠 대손 충당 뭐 관련해서 대손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손해가 나는 뭐 예를 들면 빚을 졌는데 못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대손 충당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감가상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런 경우들보다 가장 큰 이유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수익이 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은 내는데 순이익이 적다라고 하면 부채율을 한번 봐주십시오. 10중 8구는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재무 안정성 투자전의 체크리스트의 1순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뭐 요즘 결혼의 세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느냐 직업을 보느냐 문제라고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직업을 보는 건 수익성이에요. 집안을 보는 건 안정성입니다. 예. 집안에 돈이 많아. 그럼 괜찮죠. 예.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성 지표의 3대 핵심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부채 비율은 실제로는 자본구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로 부채 비율을 봅시다. 부채 비율은 빚이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HTS상의 재무제표, 그 재무 표에 보시면 회사 정보에 들어가면 재무표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외부 충격에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자도 덜 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해서 번 수익을 다 대주주가 가져가는 혹은 주주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배당을 했을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에 법인 유보나 내부 유보로 쌓이게 되니까 유보 자금으로 쌓이게 되니까 어쨌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요 실제로 한 기수 그러니까 1년 1년에 수익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쌓였을 때 결국은 유보율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공식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기 자본을 분모로 부채를 분자로 그래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하고 부채가 똑같아요. 자기 자본하고 부채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1억을 냈고 빚을 1억 내서 2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채율이 100%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예요. 만약에 빚을 더 크게 내서 2억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2억이라서 회사 전체의 자산은 3억인데 그 중에 빚이 2억이고 순수 내 자산은 순수 내 자본은 1억밖에 없다. 이러면 부채 비율이 200%가 되는 거예요. 계산은 간단하죠. 그래서 부채, 자기 자본 두 가지를 따지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하면 좋은 회사입니다. 100에서 200은 통상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습니다.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그리고 200%를 넘는다, 300%다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 가끔가다 안정적인 회사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00%가 넘어간다 이러면 굉장히 좀 위험한 회사라고 보셔도 돼요. 왜요? 이자가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물론 그 부채가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부채냐, 단기 부채냐, 장기 부채냐 이런 것도 있고 유동 부채냐, 아니면 비유동 부채냐 뭐 이런 것들의 구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회계사들이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기하게 보시진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파서 보겠다. 뭐 재무제표 보셔야죠. 근데 보통은 일단은 후보군에 넣을 때 관심 종목에 넣을 때는 부채 비율은 보시되 그 이하 유동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걸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 기준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로 유보율입니다. 보통 유보율을 잘 보시지를 않아요. 저는 되게 예전부터 유보율을 좀 필요하다고 봤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봤습니다. 왜? 유보율은 결국 지금까지의 기업의 수익이 그게 자본이익이든 아니면 영업이익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쌓여서 순이익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보금입니다. 법인 유보 혹은 내부 유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익잉여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쌓여 있는 거를 자본금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본금이요. 그러니까 유보율은 막 100%다 그러면 자본금만큼이에요. 자기 자본 아니에요. 자본금, 즉 납입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식의 가치만큼요. 딱 주식의 발행 가치만큼의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자본금은 따로 나옵니다. 지표에 따로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볼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의 이익잉여분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거에 100%입니다. 그래서 유보율은 뭐냐면 남겨져 있어서 금고에 들어있는 자금 같은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남겨서 쌓아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익은 뭐냐 하면 유보율은 회사 안에 쌓아둔 비상금의 비율이다. 혹은 유보율이 높을수록 위기에서 버틸 확률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유보자금은 배당에 쓸 수 있습니다. 배당에 쓸 수 있어요. 혹은 뭐 할 수 있냐 하면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그냥 빠뜨렸어요. 배당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유보자금은요. 자기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쓸 수 있어요. 자사주. 자사주. 자사주는 결국 앞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죠? 소각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그 주식수를 줄이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자가 났다라고 했을 때 비상금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최근에 적자 전환이 되는데 제가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소개할 때. 왜요? 유보율이 높아요. 유보율이 막 2000%씩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자본금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5억 뭐 손실 났어요. 순 손실이 5억이야. 그래서 이 회사는 빨간 글씨니까 위험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유보금이 1,500억 있어요. 그럼 좋은 회사죠. 예. 그 회사는 몇 년이든 버틸 수 있어요. 뭐 가지고요? 유보자금 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유보금은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자금을 차입해야 될 때 그거를 회피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늘려야 될 때 외부 자금을 도입해서 부채를 늘려야 될 때 어때요? 유보 자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놓은 어떤 자기 자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보율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구조인데요. 요거는 앞에 보셨던 부채 비율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기업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자원들, 그걸 보고 자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자산은 뭘로 구성돼요? 자기가 순수하게 낸 돈, 그리고 은행이나 다른 데서 빌린 돈. 여기서 이제 사채라고 하면 이렇게 백 들고 다니시면서 그 하시는 그분들한테 빌린 사채라는 말도 있고요. 회사의 채권이다. 회사가 발행한 어떤 채권,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한 빚이다 라는 뜻으로 사채, 회사 사자를 쓰는 사채도 있어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사채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 이런 것들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도 사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빌린 돈, 자본은 뭐죠? 내 거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외부 돈은 낮아지고 그리고 파산 위험도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아요. 자, 안정성 종합진단 할 때 어떻게 보시냐면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가를 먼저 보세요. 안정하냐. 제일 먼저 보시고 유보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가, 그리고 적자나 흑자 대비 얼마나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본이 부채보다 많은 구조. 이건 뭐예요? 부채 비율이 100%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투자 가능한 어떤 범위 안에 잡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 중에 하나라도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면 뭐 두 개의 조건은 하나는 부채 비율이고 하나는 유보율이 너무 낮다. 이러면 수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사 안에 남아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순손실이 조금만 발생해도 자본 잠식 상태로 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의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안정성 종합진단 두 가지 보십시오. 부채 비율, 유보율 두 가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가격 대비 비율로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비율로 되어 있는 거 그런 수치들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많이 보죠. PER이나 PBR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끝나갑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남은 시간 잘 쉬시고 내일 또 저녁에 또 저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요즘 화랑이니까 예, 여러분들 좋은 주식 잘 모으셔서 예,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